마이크 실험 중 하나, 둘, 셋, 넷. 리다렉션 실습.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프로세스 관리 대문 이 강의 노트에 여기 14페이지 리다렉션 실습. 그 리다렉션을 테스트하기 위한 간단한 자바 프로그램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프로세스 관리 대문 이 강의 노트의 14페이지 리다렉션 실습. 이거 강의 자료 폴더에 이 테스트 redirect.jar라는 그 자바 그 빌드 파일이 있는데, 리다렉션을 실습해 보려고 여기 보면 자바에서 system.out에 출력하는 게 표준 출력에 출력되는 거고, system.error에 출력하는 게 표준 에러 출력이에요. 그래서 에러 메시지는 system.out에 출력하는 게 아니라 system.error에 출력해야 돼요. 원래 그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뭐 전문가들이 짠 코드들은 다 그렇게 표준 정상적인 출력은 표준 출력, 에러 메시지 출력은 표준 에러 출력, 그렇게 출력을 하고 있고, 이게 다 프로세스에 주어진 그 표준적인 출력, 두 개의 출력이에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화면에 연결돼 있죠. 이게 강의 자료 폴더에 있는데, 이 파일이 다운 받아서 먼저 PC에서 실행해 봅시다. 난 미리 다운을 받았고, 지금 어디 있냐면 내 홈 디렉토리 아래 다운로드 밑에 테스트, 여기 이렇게 있죠. 여기 있으니까 이걸 자바 자르 홈 디렉토리 아래 다운로드 아래 테스트 리다렉트 자르 이렇게 하면 실행이 되고, 자, 이게 아마 10번 출력할 거예요. 표준 출력, 표준 에러 출력 10번, 1초에 한 번씩. 0부터 9니까 10번 맞죠? 슬립 1초씩 슬립해 가면서 1초에 한 번씩. 그런데 여기 이게 저 커맨드 라인 아규먼트예요. 그래서 10번이 아니고 여러 번 하고 싶으면 0 맞나? 0이 아닐 것 같은데 해봅시다. 예를 들어 5번만 출력해라. 맞네. 숫자를 주면 그 숫자만큼만 출력을 해요. 자, 이걸 서버에서도 똑같이 실행해 볼 수 있는데, 그 서버 EC2가 아니라 이거 옛날 그 아마존이나 EC2고, 스턴스에 업로드 하자. 자, 업로드하는 명령 알죠? scp keep file 디렉토리 밑에 ss하고 뭐더라? 27인가 보다. 27 아닌가? 27 해보자. 27 우분투 골뱅이 사람, 그다음에 그거였죠? 덕 dns.org 때 홈 디렉토리에 업로드해라. 뭐가 틀렸냐? scpi 키 파일 맞고 우분 무엇을 안 적었구나. 다운로드 홈 디렉토리 아래 다운로드 아래 테스트 요 자르 파일을 저 서버에 복사해라. 커넥션 클로즈드. 그러면 뭐 여기 오키 파일이 아닌가 보다. 다른 키 파일로 해볼까? 이렇게 위에 쳤던 명령 수정하려면 화살표를 한번 위 화살표를 누르면 바로 위에 쳤던 명령이 나와요. 여기서 이 키 파일이 아닐 것 같아. 그리고 6 이건가 보다. 오케이. 자, 키 파일이 맞으니까, 키 파일이 틀릴 때는 커넥션 클로즈드 연결 거부죠. 그런데 키 파일이 맞으니까 이렇게 업로드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서버에 로그인 합시다. ssh 위에 쳤던 명령하고 비슷하니까 이거 수정하지. 아이고,
SCP는 업로드고 SSH가 로그인이죠. 기 파일, 그다음에 서버 주소. 자, 이렇게 겠죠. 로그인이 됐고 확인해 보면 여기 test dir.jar 여기 올라와 있죠. 자, 여기서 실행한 거 똑같아. jar 참 자바 jar 하고 5번만 해라 라고 하면 뭐 자바는 어디서 실행하든 당연히 똑같죠. PC에서 실행하나 서버에서 실행하나. 자, 이렇게 실행을 했고 자, 그 표준 출력 리다렉트 이렇게 하면 이거 표준 출력을 화면에 출력하지 말고 out.txt 파일에 출력해라 라는 명령이죠. out.txt 그런데 이건 표준 출력만 리다렉트예요. 표준 에라 출력은 리다렉트 안 해. 표준 에라 출력은 화면에 여전히 나와. 표준 출력만 리다렉트 됐어요. 자, 그래서 ls-l 해보면 당연히 out.txt 생겼죠. out.txt 파일의 내용을 보면 당연히 표준 출력 10개 이쪽으로 출력됐다는 거, 리다렉트 잘 됐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리다렉트. 그러면 표준 에라 출력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표준 에라 출력은 여기다 2라고 더 적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표준 이건 ERR이라고 합시다. ERR. 이렇게 하면 에라 출력만 리다렉트예요. 표준 출력은 리다렉트 안 해. 그럼 표준 출력은 화면에 나오고 에라 출력만 저 err.txt에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표준 출력은 화면에 나와. 표준 출력은 리다렉트 안 했으니까. 요건 이렇게 적어준 건 표준 에라 출력만 리다렉트 해라예요. 그래서 뭐 보나마나 err.txt가 생겼고 그 파일 내용 출력해 보면 이렇게 에라 출력이 여기 출력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두 개를 동시에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르 테스트 좀 하고 5개만 합시다. 10개 하지 말고 5개만 출력하고 이것은 표준 출력이죠. 표준 출력은 out.txt에 요건 에라 출력이죠. 이것은 err.txt에 자, 표준 출력하고 에라 출력하고 뒤섞여 있으면 알아보기 힘드니까 표준 출력은 out.txt, 에라 출력은 err.txt 구별해서 출력할 수 있어요. 여기 5 빼자. 10개 다 출력하는 걸로. 자, 이 왼쪽 명령의 출력이 리다렉트 되는데 자, 요건 표준 출력만 out.txt 그리고 에라 출력은 그냥 화면에 출력되는데 요거 에라 출력도 리다렉트 에라 출력은 err.txt 표준 출력, 표준 에라 출력 둘 다 리다렉트가 각각 2개의 파일로 나뉘어서 리다렉트 되죠. 그래서 화면에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10초 동안. 출력 다 하는데 10초 걸리니까 10초 후에 끝나면 프롬프트가 뜨겠죠. 10초 후에 그냥 또 이상하다. 10초가 이렇게 오래 걸렸나? 자, 프롬프트 떴고 보나마나 10개 출력됐고 10개 출력됐고 혹시 아까 출력된 거 아닌가 의심스러우니까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10초가 너무 기니까 5개만 출력합시다. 5초 5초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5개 출력됐겠죠? 5개 출력됐고 여기에 에라 출력 5개 됐겠죠. 오케이. 리다렉트 저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 이게 표준 출력 리다렉트
표준 에라 출력 리더렉트. 참고 그 프로세스 처음부터 표준 입력, 표준 출력, 표준 에라 출력 세 개의 입출력이 기본으로 표준으로 주어진다고 했죠. 이게 숫자가 부여되어 있는데 표준 입력이 0번, 표준 출력이 1번, 표준 에라 출력이 2번이에요. 그래서 여기 2가 바로 2예요. 아무튼 그렇고 자, 여기다 이것도 붙이면 이거 지난 시간에 배웠죠. 자, 이거 백그라운드로 돌리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해봤지만 백그라운드로 실행하는 명령의 출력이 화면에 출력되면은 그 막 화면 출력이 뒤섞여 가지고 알아보기가 힘들었죠. 그래서 백그라운드로 뭔가 실행할 때는 이렇게 출력을 리더렉트 하는 게 거의 필수죠. 리더렉트 안 하면은 막 화면이 터미널에 막 출력 뒤섞여 가지고 알아보기 힘드니까. 자, 그래서 뭔가 내가 어떤 명령을 이런 명령을 백그라운드로 실행하고 싶다. 그러면 화면이 뒤섞이니까. 그러면 먼저 표준 출력은 여기에, 그다음에 에라 출력은 여기에, 그리고 백그라운드로 실행해라. 보통 이렇게 해요. 그러면 바로 다음 프롬프트가 뜨고 나는 그 다음 명령 뭐 이것저것 그 다음 뭐 하고 싶은 거 뭐 VI 작업도 하고 이것저것 해도 돼. 화면은 간섭을 안 당하니까 편하게 작업할 수 있어요. 작업하다가 아 대충 이제쯤 끝났겠다.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확인해 보는 방법은 잡스죠. 잡스 해보면 done이라고 나왔죠. 끝났다는 얘기죠. running이라고 나오면 안 끝난 거야. 그럼 좀 더 기다리면 되고 done이라고 나오면 아 끝났구나. 그러면 어떻게 실행됐는지 실행됐는지 표준 출력도 이렇게 살펴보고 에라 출력도 살펴보면 아 잘 실행됐는지 어쩐지 알 수가 있죠. 자, 이게 옛날 GUI가 없던 시절에 옛날에는 그래픽 뭐 한 1980년대 90년대 이때는 그래픽 모니터가 아니었어요. 그냥 모니터가 딱 해상도도 낮아서 글씨 이 정도 글씨 크기 이런 모니터 이런 텍스트만 보이는 이런 화면 딱 하나였어. 여기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 돼. 그럴 때 유닉스가 1970년대 만들어진 거라서 딱 사람 뭐 GUI가 아니라서 창을 여러 개 띄우던 시절도 아니야. 그냥 이런 터미널 그래픽이 안 나오고 텍스트만 보이는 그러니까 해상도를 너무 억지로 키우니까 폰트가 깨진다. 그 대충 체감상 이 정도예요. 90년대 이 정도 글씨가 보이는 이 정도 창이었어요. 90년대 이 정도? 너 잘 해봐 이 정도예요. 이런 텍스트 창에서 그 유닉스 이런 텍스트 창에서 대부분의 작업을 했고 그때도 여러 개의 작업을 동시에 돌리고 했는데 방금 봤듯이 뭔가 실행이 오래 걸리는 작업들은 이렇게 백그라운드 작업으로 실행을 하고 자, 예를 들어서 이게 20이면 한참 걸리겠죠. 20초나 걸리니까. 그리고 내가 이 작업 저 작업 하다가 지금쯤은 끝났나? 아직 안 끝났구나. 러닝이구나. 그럼 하나 더 뭐죠? 작업을 하나만 실행시켜 놓는 게 아니야. 구별하기 위해서 이거 to, out to, err to 그리고 얘는 10개만. 아, 첫 번째 작업은 끝났네. 그러면 하나 더. 3. 얘는 12개. 아, 두 번째 작업도 끝났네. 하긴 초가 좀. 그리고 다시 한번 잡스하면 done. 아, running. 얘는 아직 안 끝났어요. done. 다 끝났다. 3개 다 끝났다. 이렇게 백그라운드 작업을 여러 개 걸어놓고 나는 그 얘네들의 출력은 화면에 안 나오니까 나는 터미널에서 이 작업 저 작업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버는 아직도 서버 자체에는 GUI가 없어요. 물론 이 노트북에서 서버 연결할 때 노트북이 GUI니까 이런 창을 여러 개 띄워서 서버에 여러 번 연결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 번 연결해서도
이런 백그라운드 작업 여러 개 할 수 있다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서버 작업은 거의 이런 커맨드 작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백엔드 개발자라면 이런 거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자, 지금 이건 말로 지금 설명한 거고. 자, 그런데 이렇게 백그라운드로 실행했어도 내가 터미널 창을 닫아버리면 그냥 강제 종료돼요. 또 실습해 봅시다. 정말 강제 종료되는지. 먼저 txt 다 지워버리고 txt 없죠. 그 명령을 실행하는데 좀 오래 걸리라고 30초, 30개 출력. 그냥 1. 자, 그럼 30초 동안 돌아갈 거야. 잡스 러닝이죠. 그런데 이렇게 서버에 연결을 끊는 것만 해도 터미널 창을 닫는 것과 같아요. 서버에 로그인했다는 게 서버의 소프트웨어적인 터미널 창을 연 거고, 서버에서 SSH로 연결하는 게 서버의 터미널 창을 하나 새로 연 거고, 소프트웨어적인 터미널 창이죠. 옛날에는 하드웨어 터미널이 있어야 됐지만, 그리고 지금은 끊었어. 나와버렸어. 그러면 터미널 창을 닫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강제 종료됐을 거예요. 그래서 30개나 출력 안 됐을 거야. 다시 서버에 연결해 봅시다. 자, 여기서도 로컬에서 마지막 실행한 명령이 바로 이건 지금 로컬 쉘이죠. 내 PC의 git 배슈 쉘이죠. 여기서 직전에 입력했던 명령이 이 SSH 연결이에요. 어차피 이렇게 한번 딱 누르면 이 명령이 나오고, 연결해서 ls-l 하면 파일이 있기는 있는데 30개나 다 출력되지 않았겠고, 30개 다 출력된대? 강제 종료 안 됐어? 뭐랍쇼? 뭐라리요? 강제 종료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러면 50개 지우고 먼저 지웠구나. 50개를 하고 바로 나가서 그 다음에 들어가 보자. 강제 종료 했어야 됐는데 안 됐나? 그럼 잡스 해볼까? 잡스는 없고, 저 파일이 지금 돌아가고 있다면 저 파일이 커지고 있겠죠? 커지고 있네? 강제 종료 안 됐구나. 옛날에는 강제 종료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치. 터미널 창을 닫으면 그 터미널 창으로 연결된 모든 프로세스가 강제 종료되고, 포그라운드 프로세스, 백그라운드 프로세스 강제 종료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네. 그래서 노헙이라는 명령이 있는데 지금 계속 커지고 있죠. 자, PS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PSEF grep 테스트 리더, 요 정도만 리더, 요 문구가 들어있는 거 없네? 그새 종료됐구나. 그새 종료됐어요. 그래서 다 끝났어요. 그러면 50개 다 출력됐네. 0부터 49까지. 내가 옛날에 알고 있었던, 옛날에는 분명히 이랬었는데 요즘 링수가 아닌가? 아무튼 이 말이 틀려요. 터미널 창을 닫으면 그 터미널 창과 연결된 모든 프로세스가 강제 종료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포그라운드 프로세스는 확실히 강제 종료돼요. 근데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도 강제 종료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네. 자, 그러면 노헌 명령이 필요 없네. 이 부분 넘어갑시다. 옛날에 아니라 요 강의 노트 만들 때만 해도 그랬는데 이상하다. 넘어갑시다. 어쨌든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여러분 과제 낸 건 그 스탠드얼론 톰캣에다가
스프링 백엔드 프로젝트 실행하는 거 그걸 강의했죠. 근데 회사에서는 그렇게 안 한다고 그랬죠. 인베디드 톰캣으로 실행한다고 그랬죠. 자, 그 방법이에요. 인베디드 톰캣. 그러니까 스탠드얼론 톰캣 따로 안 깔고 그냥 저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 그 빌드 파일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인베디드 톰캣으로 실행할 수 있어요. 즉 마이바티스 1.jar 이게 백엔드 프로젝트죠. 자, 이 파일 하나만 가지고 그 스탠드얼론 톰캣 없이도 그 서비스를 만들 수 있어요. 그 서비스를 유닉스 옛날 용어로 데몬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운영체제가 부팅될 때 자동으로 같이 시작되어서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실행되는, 예를 들어서 내가 서버에다가 내 프로젝트를 설치해서 운영한다. 어쩌다가 그 운영체제 관리하려고 운영체제 그 서버 운영체제 재부팅해도 한 번 설치한 건 계속 같이 시작돼서 계속 같이 실행돼야죠. 서비스는 그래요. 서비스 즉 데몬도 그래요. 같은 얘기죠. 이 얘기는 했고, 데몬 프로그램의 이름은 D로 끝나는 게 관리다. 이건 클라이언트. 내 PC에서 SSH 연결할 때 클라이언트 명령의 이름은 SSH고, 이거에 대응하는 통신이니까 내 노트북에서는 클라이언트 SSH, 서버에서는 그 클라이언트의 응답을 받는 마치 웹 서버처럼. 이게 웹 브라우저가 클라이언트고 웹 서버가 서버죠. 마찬가지로 SSH가 클라이언트고 SSHD가 서버예요. 둘이 통신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 서버 이렇게 역할이 다른 그런 통신. 그게 SSH도 그렇고 대표적으로 HTTP 통신, 웹 통신도 웹 브라우저가 클라이언트, 웹 서버가 서버. 그리고 클라이언트 서버 역할이 없고 다 동등한 통신. 동등하게 통신하는 게 이게 P2P 통신이라고 하죠. 클라이언트 서버 통신. 이 대표적인 예가 웹이에요. 웹 브라우저가 클라이언트고 웹 서버가 당연히 서버고, 그 다음에 P2P 통신은 소프트웨어들끼리 통신하는데 클라이언트 따로 서버 따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지들끼리 알아서 통신하는 거예요. 똑같은 놈들끼리. 이게 대표적으로 토렌트죠. 토렌트가 자기가 서버 역할을 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파일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 또 클라이언트 역할을 해서 또 받아오기도 하고, 서버 역할, 클라이언트 역할을 다 똑같이 하죠. 다들. 이걸 P2P 통신. SSH는 클라이언트 서버 통신이에요. 서비스, 윈도우즈는 그냥 서비스라고 한다는 거 얘기했고, MySQL D 이것도 얘기했죠. MySQL D가 MySQL 서버 앱 이름. 오케이. 대문 관리 명령. 자, 내 서버에 어떤 대문들이, 어떤 서비스들이 설치되어 있는지, 자, 서비스 스테이터스 or이에요. 서비스 스테이터스 or 하면 서비스 목록이 쭈르륵 나와요. 이 중에 내가 설치한 MySQL도 보이고, 여기다가 이 서버에다가는 내가 톰캣을 안 깔았구나. 엔진엑스는 깔았고, 톰캣이 정말 없나? 있는데? 아, 맞다. 적어놓고 또 깜빡했네. 옛날 내가 유닉스 공부하던, 우분투 공부하던 시절에는 요 명령이 전체 그 서비스 다 보여줬는데, 언제부턴가 이게 다 안 보여줘요. 그래서 요즘은 이게 아니라 이걸 해야 돼요. 그걸 나중에 알고 강의노트 업데이트 했는데, 업데이트 해놓고 또 까먹었다. 안 헷갈리게 지워버리자. 이거예요. 옛날에는 방금 지운 명령이 있는데, 언제부턴가 저 명령으로 안 되더라고. 오케이. 이렇게 하면, 이 명령은 못 외우죠. 너무 길어서. 이건가? 자, 이렇게 실행 중인 거
보여주고 여기에 톰캣 10 그다음에 MySQL 이게 알파벳 순서가 아니죠. 근데 이것보다 이게 나을 거야. 그랩 러닝 이 출력이 더 깔끔하죠. 그리고 이거 알파벳 순서가 아니니까 소르트 파이프로 이렇게 그랩 러닝은 이거 이 강의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라면 이해하죠. 그랩 러닝을 안 하면 모든 서비스 실행 중이든 실행 중이 아니든 다 보여주니까 너무 길어. 너무 많아. 그래서 그랩 러닝 문구가 있는 것만 웨이팅 뭐 이런 거 말고 러닝 것만 자 그러면 한 화면 정도니까 오케이인데 이게 알파벳 순서가 아니에요. 프로세스 이름 알파벳 순서가 아니야. 또 파이프로 해서 유닉스의 sort라는 그 필터 명령도 있어요. 표준 파이프를 통해서 표준 입력으로 전달돼 오는 내용을 그 정렬해 가지고 다시 출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알파벳 순서로 정렬이 되죠. 여기 MySQL 있고 엔진엑스 있고 밑에 톰캣 있고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죠. 오케이. 아무튼 어쨌든 이 명령 MCTL 리스트 유니트 그래 러닝 로트 해도 된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실행 중인 그 대문 목록이 보이고 이렇게만 하면 전체 목록.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이미 이건 알아야죠. 이건 해봤죠. 오케이 그리고 뭐 당연히 서비스 MySQL 스테이터스면 당연히 이렇게 러닝이라고 나오고 오케이 자, 이것도 뭐 다 여기까지는 배웠죠. 데몬 자동 시작 리부팅 될 때 데몬이 자동 시작되도록 설정한다. 근데 이건 기본으로 이렇게 그 설치하자마자 기본으로 이렇게 돼요. 그 sudo apt 뭐 이런 명령으로 설치한 것은 그리고 데몬 자동 시작 취소 enable disable 그다음에 데몬 설정 파일을 다시 읽었을 때 요거 해야 되고 자, 이것은 내가 구현한 데몬일 경우에 내가 만든 데몬일 경우에 그러니까 톰캣이나 MySQL은 내가 만든 건 아니죠. 그냥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했지. 그런 걸 할 때는 이런 명령은 필요 없어요. 그런데 내가 만든 프로젝트를 데몬으로 실행할 때는 내가 그 데몬을 직접 관리해야 되고 그럴 때 요 명령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명령들은 지금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데몬을 만들 거예요. 노헌 명령 우리가 지금 건너뛰었는데 그 원래는 이게 옛날에는 노홉이 필요했는데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아. 그렇구나. 백엔드 관리를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했구나. 아무튼 내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강의를 할게요. 요즘은 데모까지 안 만들어도 되나? 저절로 재부팅이 되나? 재부팅이 될 때 저절로 재시작이 되나? 아무튼 내가 알고 있는 식으로 얘기합시다. 아무튼 데몬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걸로는.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요즘 백엔드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는 요즘은 모르겠어. 그건 여러분 회사 가면 사수가 알려주겠죠. 아무튼 나는 내가 옛날에 알고 있던 방식 그대로 강의를 할게요. 아무튼 데몬을 만들어야 돼. 왜? 데몬을 만들어야 그 서버가 재부팅 됐을 때도 데몬이 재시작돼서 서버가 뭐 가끔 관리하다 보면 가끔 재부팅 하잖아. 아주 가끔. 유닉스는 윈도우즈만큼 재부팅 자주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몇 달에 한 번씩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재부팅할 일이 있죠. 유닉스 서버도.
그래서 데몬으로 만들어 놔야 재부팅 되어도 그 계속 실행 중인 서비스, 백그라운드 서비스 형태로 내 프로젝트이 마치 MySQL처럼, 마치 톰캣처럼 내가 만든 백엔드 프로젝트도 백그라운드 데몬으로 이렇게 설정해서 실행하게 하는 게 옛날에 다 그렇게 했어요. 요즘은 모르겠어. 요 노혼 명령 안 써도 그냥 터미널 닫아도 돌아가는 거 보니까 요즘은 더 간단한 방법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하긴 요즘은 도커 쓴다. 하긴 그러네. 도커 쓰면 어차피 도커 자체가 데몬이에요. 이거 강의하지 말까? 어차피 회사는 도커 쓸 텐데. 아, 그래도 합시다. 어쨌든 여기 있는 내용도 알아둘만 하니까. 자, 그래서 데몬으로 얘는 난 이렇게 데몬 도커 전에는 이렇게 했어. 요즘 어떻게 하는지 나도 공부를 좀 알아봐야 되겠구나. 다음 학기에는 이 내용을 좀 업그레이드 해야겠네. 아무튼 마이바티스 1.와르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 뭐 언제 업로드 했었죠. 저것을 데몬으로 실행할 거고, 그러면 데몬으로 실행할 것들을 위해서 mkdir DAMON 데몬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고 여기다가 이동시켜 놓죠. 자, 그러면 이제 마이바티스 1.와르가 여기 없고 여기 아래에 있죠. 이동이 됐고 옮겨놨고 데몬 설정 파일. 데몬을 만들려면은 요게 데몬의 이름이에요. 자, 마이바티스 1 이름의 데몬 만들기. 그러면 그 데몬 이름 점 서비스라는 파일을 여기에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I키 눌러서 입력 모드로 전환하고 이 내용을 붙여 넣으면 디스크립션 설명이고 그다음에 그 실행 명령 요 명령이죠. 지금 이 경로명이 pwd 내 홈 디렉토리가 홈 밑에 우분투예요. 내 홈 디렉토리 아래 여기까지가 내 홈 디렉토리고 내가 방금 홈 디렉토리 아래 데몬 디렉토리 만들었고 그 아래에다가 마이바티스 1.war 파일을 옮겨놨죠. 그렇죠? 그 경로명 절대 경로명으로 입력해야죠. 절대 경로명으로 마이바티스 1.war를 이렇게 실행하기. 뭐 나머지는 넘어가도 되고. 자, 이렇게 요 파일을 만들었고 이 설정 파일을 만들자마자 효력을 발휘하는 건 아니고 이 설정 파일을 이제 뭐랄까 릴로드. 자, 이 설정 파일을 읽어라 라는 명령이에요. 설정 파일을 읽어라. 자, 그러면 이 설정 파일이 이제 그 우분투 운영체제한테 인식이 됐어요. 그럼 우분투라는 운영체제가 이제 마이바티스 1이라는 서비스가 있구나. 그 다음에 요 내용이 바로 이런 서비스, 이 서비스 명령이 이거다라고 그 정리한 거고, 그래서 자, 우분투가 이 서비스를 인식을 했어요, 이제. 그러면 데몬 시작 이거죠. sudo service myBatis 1 start. 여기다가 대입해서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구현해 놓고 소스 코드에서 이렇게 뉴해서 이렇게 직접 대입하는 건 암호화 알고리즘 인코더를 하드 코딩한 거죠. 소스 코드에 다다다닥 입력을 한 거죠. 그런데 이걸 나중에 바꿔야 될 것 같아. 그럼 이건 별로 좋지 않은 거죠. 나중에 바꿔야 될 것 같은 부분을 하드 코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드 코딩 안 해. 그리고는 오토 와이어드라고만 적어주죠.
그냥 패스워드 인코더 중에 하나를 찾아서 여기에다가 그 객체를 생성해서 여기다가 자동으로 대입해줘라. 소스 코드는 이렇게만 해놔. 그럼 나중에 안 바꿔도 되지. 그리고는 설정. 컨피그는 설정이죠. 설정만 모아놓는 곳에다가 이런 걸 하나 만들어요. 혹시 소스 코드 어디서 패스워드 인코더를 오토 와이어드 해달라는 애가 있으면 new bcrypt 패스워드 인코더 이렇게 new에서 만들어서 오토 와이어드 해줘라 라는 설정인 거죠. 자, 뭔가 실수한 것 같은데 이 명령들을 실수 안 했고 이 파일이 실수했나? 자, 그러면 실수했네. 파일 내용을 중복해서 넣었네. 다 지우고 인서트 두 번 들어가는구나. 나 한 번 클릭했는데 왜 두 번씩 들어가지? 다시 인서트 하고 이상하다. 저 tr 저 문자는 왜 들어가는 거야? 다시 인서트 한 번 살짝 클릭. 오케이. 깊게 클릭하니까 두 번 들어갔구나. 다시 확인. 오케이. 자, 그리고 저 명령 다시 저 릴로드 그 설정 파일 이렇게 데몬 설정 파일 서비스 파일 만든 다음에 설정 파일 읽어라. 읽었고 그 설정 파일로 정의한 마이바티스1 데몬 시작됐고 스테이터스 오케이 액티브 디세이블드야? 이건 오케이 액티브는 맞아요. 액티브는 맞고 이거 아까 이거 설명했잖아. 그 데몬 컴퓨터가 리부팅 될 때 데몬 자동 시작. 우리가 그 마이바티스래. MySQL이나 톰캣 같은 그런 패키지들은 설치하자마자 자동 이네이블 되어 있지만 우리가 만든 데모는 기본으로는 디세이블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네이블 해야 돼. 이네이블 디세이블이 리부팅 될 때 자동 시작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거 재부팅 후에도 이게 붙여넣기가 잘 안 되네. 두 번씩 들어가냐 왜? 쉬프트 인서트 키보드로 해볼까? 키보드가 뭐야? 내가 지금 이 터미널을 바꿨거든. 윈도우즈 커맨드 터미널로. 그랬더니 문제가 있네. 컨트롤 V도 안 먹고. 이거 다시 git bash shell 기본 터미널로 다시 바꿔야겠다. 이 두 번씩 들어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면 붙여넣기가 되는데 살짝 해야지. 조금만 깊게 해도 두 번 들어가네. 불편하다. 바꿔야겠다. 아무튼 자 리부팅 해도 재부팅 할 때 다시 되도록 이네이블 했고 다시 서비스 마이바티스1 스테이터스 하면 이제는 이네이블드 오케이. 자 이제 됐어요. 데몬 만들었어요. 마이바티스1 데몬 만들었어요. 일부러 재부팅하면 IP 주소 바뀌니까 귀찮으니까 IP 주소 바뀌면 또 그 덕 DNS 등록한 거 가서 IP 주소 또 수정하고 귀찮으니까 재부팅 실험은 안 해볼 텐데 아무튼 오케이. 자 이렇게 데몬 등록하면 되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저 하나 더 운영할 거라면 저렇게 지금 데몬 만드는 거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를 스프링 부트 백엔드 프로젝트를 데몬으로 돌리는 것을 하나 더 할 거라면 방금 실행한 마이바티스1은 8088 포트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올릴 건 8088 똑같이 8088이면 한 컴퓨터에 8088 두 개 운영 못하지. 하나는 8089, 하나는 8090, 8091 이렇게 포트 번호가 다 달라야 돼요. 자, 그래서 서버 하나에 백엔드 프로젝트 여러 개 운영할 거라면은 스탠드얼론 톰캣이 편해. 왜냐하면 스탠드얼론 톰캣은 8080이잖아. 스탠드얼론 톰캣 안에 프로젝트 들어가 있는 건 그냥 톰캣 안에서 돌아가는 거라서 스탠드얼론 톰캣 8080이에요. 그런데 인베디드 톰캣은 그 프로젝트마다 다 포트 번호를 따로 하나씩 다 다르게 줘야 돼요. 데몬도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고 이게 좀 귀찮아요. 물론 이 귀찮음을 그 회사에서는 도커라고 DOCKER 도커를 이용해서 하지. 그러면 좀 편해요. 도커를 이용해서 하면. 근데 도커를 이용하면 도커도 또 메모리를 많이 먹어. 자바도 메모리를 많이 먹지만 도커 자체도 또 메모리를 많이 먹어요. 그래서 자바랑 도커랑 결합해서 쓰면 자바 메모리, 도커 메모리, 그래서 인스턴스 하나에 백엔드 프로젝트 아무리 도커라도 여러 개 운영하기는 조금 벅차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보통 회사는 인스턴스 하나당 그 프로젝트 하나 운영해. 회사는 뭐 저런 돈은 뭐 사소하니까. 아무튼 그렇고 아무튼 이렇게 이 방법도 여러분은 뭐 기본적인 유닉스 사용법 중에 하나니까 알아야 되겠고. 자, 이제 시스템 로그. 저렇게 운영하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뭐 에러가 나기도 한데 에러가 나. 그러면 무슨 에러가 났는지는 서버에서 실행하다가 난 에러는 서버 로그 메시지를 봐야죠. 일단 전체 시스템 메시지 그 로그 메시지 보기. 이게 저널 CTL이 컨트롤 약자예요. 저널이라는 건 매일매일 기록한다는 의미고 매일매일 기록한다는 의미가 저널이고 CTL 2025년 뭐 06 17 어제 날짜로 할까? since 땡땡 SINC 그러면 어제 이후에 전체 시스템 로그니까 어제 이후로만 봐도 많아. 49페이지 엄청 많죠. 전체 시스템 메시지 오늘 것만 봐도 엄청 많을 거야. 18 오늘 것만 해도 엄청 많죠. 자, 그러면 grep 방금 설치한 마이바티스 1 없네. 스펠이 틀렸다. 마이바티스 1 오케이. 쭈르륵 지나갔죠? 쭈르륵 지나갔고 이거 쭈르륵 지나가지 않고 하나씩 끊어보려면 파이프레스 이거 배웠죠? 그랩도 배웠지. 이러려고 배운 거예요. 다 필요한 거야. 그랩 마이바티스 1 마이바티스 1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줄만 보겠다. 왜냐면 당연히 마이바티스 로그는 마이바티스 1 프로젝트 로그는 마이바티스 1 이 문구가 들어가니까. 그리고 쭉 지나가 버리니까 파이프 레스 하면 이렇게 한 화면씩 끊어서 볼 수 있어요. 두 화면이구나. 두 화면. 방금 시작했으니까 겨우 두 화면 로그죠. 여기 보면 딱 봐도 에러 메시지는 없지. 근데 에러가 있는지 궁금하면 다시 한번 파이프 그랩 ERR1 만약에 에러 메시지가 있다면 에러 메시지에 당연히 에러라는 문구가 있으니까 여기 걸리겠죠. 이그노 케이스 대소문자 첫 글자 E가 대문자일 수도 있으니까 안 나오죠. 그러면 마이바티스 빼놓고 마이바티스를 빼면 오늘 로그들 중에 에러라는 문구가 있는 게 있느냐? 있네. SSHT 에러가 있네. 커넥션 리셋 바이 유저 이건 내 IP고 인밸리드 유저 이건 내 IP니까 내가 로그인 실패한 거가 떴어요. 이건 오케이. 다른 건 없구나. 근데 여기 내 IP가 아닌 다른 IP가 나오면 잠시 봐. 이거 내 IP 아닌데?
my IP address. 그치. 121-134-133-232야. 이거 내 거 아니다. 오늘 누가, 더군다나 맥시멈 어템프트네. 와, 오늘 누가 아침 자정부터 0004 자정 무렵에 쭈르륵 시도를 해서 커넥션 리셋 파일. 지금 누가 즉 이래요. 저 SSHD 포트를 전 세계에 다 열어놓으면 이렇게 무작위 랜덤 공격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강력한 키, 비트수가 많은 강력한 알고리즘 키를 사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무작위 랜덤 공격은 예를 들어서 키의 종류가 예를 들어 10,000,000개다. 그러면 키의 종류가 10,000,000개면 그 10,000,000가지 수를 다 만들어 놓긴 그렇고 한 몇백만 개 가지를 샘플로 만들어 놔요. 몇백만 개의 키를. 그리고는 어떤 타겟 IP, 타겟 서버를 하나 정해서 오늘은 저 서버 공격이다. 그럼 내가 만들어 놓은 100만 개 키로 하나씩 하나씩 다 해보는 거예요. 운 좋게 하나 걸리면 들어가는 거지. 그 공격이에요. 그래서 SSHD 같은 이 서비스를 전 세계에 열어놓으면 이런 자기가 만들어 놓은 랜덤하게 만들어 놓은 뭐 몇만 개, 몇십만 개, 몇백만 개 키로 이렇게 로그인해보고 저렇게 사람이 몇백만 번 로그인해보는 건 할 짓이 못 되지만 당연히 로봇을 만들어서 소프트웨어 로봇을 만들어서 걔가 소프트웨어가 밤새도록 며칠 내 뭐냐 1년 365일 24시간 이 서버 저 서버 몇백만 개 랜덤하게 만들어 놓은 몇백만 개의 키로 로그인 시도해봐서 뭐 1년에 한두 개만 뚫어도 어디야. 그렇죠. 그 짓을 하는 전 세계 그런 짓을 하는 공격 소프트웨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공격 소프트웨어가 없던 시절에는 그걸 다 코딩 해가지고 공격해야 됐으니까 그런 해킹하는 사람들이 아주 머리 좋은 프로그래머였지만 요즘은 그런 공격을 하는 툴도 나왔고 도구도 나왔고 로봇도 나왔고 그래서 그런 도구들, 툴들, 사용법 매뉴얼만 읽으면 돼. 근데 그런 툴과 도구를 인터넷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구해서 공부해서 그 툴과 도구로 공격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중학생도 그 해킹하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시간이 엄청 많고 왜냐하면 하나 뚫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 엄청 많고 그런 툴들, 매뉴얼들 공부할 의욕도 있고 그런 성격 좀 이상한 사람들이 그런 해킹을 해요. 왜냐하면 그 많은 시간을 들여서 차라리 학과 공부를 하면 장학금 받고 그렇죠. 왜 그 많은 시간 들여서 공부를 그 공격하는 걸 공부해? 긍정적인 걸 공부하지. 아무튼 그래요.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SSHD 포트를 제한해야 돼요. 어떻게 제한하냐면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이 내가 내 서버를 SSH로 로그인해서 관리하는 곳이 집에서도 하고 학교에서도 한다. 그럼 집 IP는 방금 내가 구글에서 한 것처럼 my IP address 이렇게 검색해서 딱 들어가 보면 이렇게 바로 알 수 있고 그러면 등록을 할 때 그 강의 노트에 포트 등록하는 거 있었죠. 이게 어디냐면은 왜 몇 번이냐? 9번인가? 아니다. 12번. 11번에도 있어. 12번에도 포트 열기. 여기 이렇게 열어서 여기 1번. 이렇게 등록하면 전 세계 모든 IP가 다 들어올 수 있어요. 특히 웹은 어쩔 수 없어. 웹은 그런데 SSH는 안 돼요. SSH 22번. 22번은 0000 안 돼요. 웹은 그나마 괜찮고. 그래서 어떻게 해? 자, 이게 내 IP라면 마지막은 0으로 하고 왜냐면 이거 바뀔 수 있으니까 나는 지금 KT인데 KT에서 주는 IP도 KT가 준
장비, 이 모뎀이라고 부르는데 인터넷 모뎀. 그게 재부팅 되면 이게 파워가 껐다 켜지면은 IP 주소가 바뀔 수 있어요. 여기가 바뀌어요. 바뀌면. 네, 이건 0으로 하고 그러면 이거 3개만 일치하면 된다. 그러면 38에 24, 24지. 만약에 4개 다 일치해야 한다. 그러면 48에 32, 32인 거고. 근데 이러면 IP 주소 바뀌면 못 들어가니까 이 정도면 충분해요. 38에 24, 24. 그러면 앞자리가 이거면 KT지. KT 모뎀을 쓰는 사람이 공격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확률이 낮지. 저런 거 공격 확률이 낮죠. 이렇게만 해놔도 확률이 확연히 낮아지지. 이렇게 하고 학교에서도 한다. 그러면 학교에서도 아까처럼 내가 가는 곳에서 나의 IP 어드레스가 뭔지 어디스 마이 IP 어드레스. 그래서 학교에서도 해보고 집에서도 해보고 내가 학교 아니면 집이지 뭐 여러분 입장에서는 두 군데지.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IP 어드레스를 확인한 다음에 그거에 3개만 남기고 나머지 하나는 0. 그 다음에 여기는 3개만 일치하면 된다. 24. 이렇게 하고 여러 개라면 여러 개 콤마해서 여러 개 등록하면 돼요. 한 2군데 정도만 해. 뭐 서버 관리를 뭐 집에서 학교에서 그렇게 하면 되지. 뭐 카페에서까지 굳이 해야 돼. 그리고 카페에서도 해야 된다면 카페에서 다시 한번 이거 해가지고 웹페이지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거 웹페이지잖아. 그래서 웹페이지에서 이렇게 설정 바꾸면 되니까 집하고 학교 정도만 이렇게 넣어 놓으면 SSH는 여러분이 이 서버를 앞으로도 계속 운영할 거라면 보안을 위해서 혹시 해커들한테 전 세계 모든 해커들이 다 공격하니까 이런 거 해놔야 돼요. 오케이. 그렇고 그래서 로그 보기. 자, 톰캣 로그만 보겠다. 자, 그러면 유닛 약자예요. 톰캣. 근데 이제는 톰캣 9이 아니라 10이다. 클리어. 살짝. 오케이. 자, 톰캣 로그만 쭉 보이는데 이것도 너무 많으니까 since 2025 06 17 어제 이후에 톰캣 로그만 보겠다. 요것뿐이네. 에러 났다. 무슨 에러냐? 그럼 좀 더 보자. 몇 개 안 되니까. 1호. 에러 많이 났네? 01. 이 에러가 계속 나고 있네. 이거 누구 공격하는 거 아니야? 톰캣 누가 공격하고 있는 것 같은데? 0501. 자, 이게 설치. 5월 21일 설치했고, 5월 21일부터 바로 설치하자마자부터 공격 시작된 것 같네? 그러니까 지금 11시 42분, 51분, 12시 8분, 12시 56분, 3시 54분. 일정하게 누가 똑같은 거 보내고 있어요. Invalid character found in method name. 이건 공격이네. 야, 톰캣도 열심히 공격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정도 공격하는 것 같네. 31일, 2일. 이 정도면 공격 아닌데. 하루에 한 번 정도면 공격 아닌데. 누가 크롤링 하는데 에러 나는 것 같다. 이거 하루에 한 번 정도 공격하는 사람은 하루에 한 번씩 안 해. 그러면 365일, 1년 내내 해봤자 365일 하는 건데. 공격 아닐 것 같다, 이건. 누가 크롤링 하는데 인밸리드 캐릭터인 것 같은데. 아무튼 검색해 보자. 이런 거 이게 공격인지 버그인지.
복사. 나 지금 터미널이 배슈셀 기본 터미널이 아니에요. 이게 더 좋을까봐 바꿨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네. 다시. 그렇지. 톰캣 HTTP에서도 유효하지 않은 문자인데, 자, 이게 버그냐 아니냐야. 한 줄로 해야 되나? 한 줄 맞아. 알아. 이 의미는 알고, 이 버그인지 아니, 이거 인공지능이 이렇게 똑똑한 건 아니야. 어찌 이런 게 궁금한 거지. 아, SSL 설정. 음, 공격은 아니고 SSL 설정. 이게 그 정상적인 왜 이렇게 이상한 걸로 바뀌었냐 하면 암호화된 상태로 지금 들어오고 있대. 그치. 공격치고는 공격을 하루에 한 번 하는 건 이상했어. 음, SSL 무슨 설정 관련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나 보네. 지금 딱 하루에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은 전 세계 구글 크롤러도 그렇고 하루에 한 번씩 전 세계 모든 서버들 뒤지고 다니는 그런 정상적인 크롤링. 구글 서버가 전 세계 모든 웹사이트를 뒤지고 다니지, 꾸준히. 그런 애들이 하루에 한 번씩 내 서버를 뒤진다. 있을 수 있지. 하루에 한 번씩, 뭐 이틀에 한 번씩 뒤지는 것은 공격이라고 치기에는 너무 느슨해요. 공격이면 여러 개를 뭐 초 단위로 여러 번 날리죠. 그래야 랜덤하게 100만 개의 암호 중에서 하나 걸려라 시도해 보는 거니까 100만 개를 다 시도해 보려면은 초 단위로 시도해야죠. 하루에 한 번씩 시도하면 1년 내내 시도해봤자 365개밖에 시도 못 하는데 365개 중에 하나 걸릴 확률은 정말 낮지. 100만 개 중에 하나 걸릴 확률은 높지만. 아무튼 이래요. 자, 이렇게 로그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버그가 났는지 혹은 누가 공격하고 있는지 자,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MySQL도 보자. MySQL은 별 얘기가 없네. 마이바티스 1만 어떤 날짜 이후로 보기. 자, 시스템 로고 봐야 되겠죠. 무슨 에러가 났는지도 보고 공격당하고 있는지도 보고 그 다음에 또 시스템 로그 파일 관리. 로그 파일이 계속 쌓여. 벌써 175메가. 내가 이 서버 이 학기 수업하면서 켰어요. 만든 거예요. 수업하면서 만들었으니까 몇 달 안 됐죠. 별로 운영도 안 한 거지. 뭐 유저가 많아서 동접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때 벌써 175메가가 쌓였대. 그러면 이게 5.8기가? OCI인데 왜 40기가잖아. 40기가야. 여기 있다. 45기가. 유스드가 5.8기가고 45기가. 45기가고 한 두세 달 만에 0.2기가. 그럼 1년 내내라고 해봤자 1기가. 1년에 1기가쯤 쌓인다고 보면 되나? 그러네. 그럼 10년 쌓이면 10기가. 뭐 로그 파일 용량 관리 안 해도 로그 파일이 디스크 꽉 차가지고 시스템이 죽어버리고 그런 일은 안 나겠다. 지금 대충 내가 한 두 달은 돌렸지. 한두 달. 근데 0.2기가니까 1년 내내 해봤자 1, 2기가인 거고 1년 내내 1, 2기가면 10년이라고 해봤자 10기가, 20기가. 그런데 45기가, 5기가 썼으니까 지금 한 40기가 남아 있잖아. 10기가, 10년 동안 10기가 로그 파일 차지해 봤자지. 안 죽지. 자, 그래서
저 정도 용량이면은 나는 뭐 한 한 1, 2년 한 1, 2년 후에 로그 파일 정리하면 되겠네. 자, 그다음에 자동 정리 하려면 요 파일, 요 명령, 요 명령을 실행하고 요 명령 2일 이전의 로그 파일 중 삭제할 수 있는 것들이 삭제된다. 이렇게. 근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10년 해봤자 10기가니까. 그쵸. 아무튼 요걸로 그 로그 파일 용량이 얼마인지는 이건 봐야 되겠죠. 가끔 봐야 되고 만약에 너무 과도하게 켜지는데 그럼 이 2days까지는 할 필요 없고 삭제한 로그 파일 한번 쭉 살펴본 다음에 뭐 별 얘기 없네. 사실 난 지금 별 얘기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고 싶은 로그는 MySQL, 톰캣, 마이바티스인데 지금 살펴봤더니 뭐 저 SSHD 공격이 있다는 것만 알았을 뿐 나머지는 별 이슈가 없었고 다른 버그 없었죠. 난 로그 정리해도 되겠다. 자, 요 얼마나 정리되는지 봅시다. 하고 그다음에 2일 이전의 로그 파일 중 삭제할 수 있는 것 삭제하기. 자, 이렇게 대충 이렇게 삭제가 됐고 자, 이렇게 하면 로그 파일 총 크기가 100메가 넘지 않도록 그래서 오래된 로그 파일들 중에 삭제할 요 명령 3개 쭉 실행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로그 파일이 이게 로테이트가 로그 파일 하나에다 쭉 쌓지 말고 날짜별로 쌓아라. 돌아가면서 그 파일을 번갈아 가면서 해라 라는 뜻이고 그리고 요 명령하고 요 명령이야. 파일을 번갈아 가면서 파일 하나 쭉 늘리지 말고 파일을 몇 개 나눠서 번갈아 가면서 해라. 그리고 총 크기가 100메가 넘지 않게 해라. 그래서 100메가 넘을 것 같으면 오래된 거 지워라. 예요. 그건 지금 미리 좀 지우는 거고. 이렇게만 해놓으면 이거 또 2개씩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미리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죠. 그럼 로그 파일의 용량이 100메가가 넘지 않는 거죠. 단 이렇게 해놨을 경우에는 지금 내가 2달 정도 쌓인 게 170메가였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한 달 정도 로그만 유지되는 거죠. 한 달 지나면 지워지는 거죠. 즉 한 달 전에 난 에라는 못 보는 거야. 매달 들어가서 별 공격은 안 당했는지 별 에라는 없는지. 왜냐하면 대충 100메가면 한 달 정도 로그만 남아 있는 거죠. 아니면 이걸 1000메가로 하든지 1기가로 하든지 1기가면 한 1년 정도치 쌓여 있는 거죠. 그럼 1년에 한 번씩만 보고 1년에 한 번씩만 저절로 1기가 그쵸 여기 45기가가 총 용량인데 그 중에 1기가 정도 로그 파일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 나쁘지 않죠. 그럼 1년에 한 번씩만 쭉 봐도 1년 내내 무슨 에러가 있었는지 무슨 공격이 있었는지 그러네. 에라나 공격을 1년 동안 방치한다. 그것도 좀 그렇다. 아무튼 알아서 해요. 얼마나 용량으로 할지는 이 부분은 여러분 마음대로. 아무튼 로그 파일 서버를 운영할 거라면 로그 파일도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거. 참 이거지. 아까 175메가였는데 23메가만 남고 나머지 지워졌죠. 오케이. 자, 시스템 로그 파일 이건 파일 하나의 크기 최대한 제한하기.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해도 되고 넘어갑시다. 자, 메모리 관리 명령. 자, 탑 명령으로 메모리 사용량을 살펴볼 수 있어요. 탑. CPU 사용량, 메모리 사용량 등 전체적인 서버 성능을 확인하는 건데, 자, 화면 설명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탑 요거 현재 서버 시각이에요. 현재 서버 시각이 11시 59분 25초. 2달이 아니구나. 42일 동안 서버가 돌아오고 있는 중이래요.
42일 동안 170메가였으니까 대충 하루에 그 3메가 정도 쌓이는구나. 아니지. 3, 4메가네. 하루에 4메가 정도 쌓인다고 보면 되네. 하루에 4메가. 하루에 4메가면 1년에, 그치. 그, 대충 1, 2기가 맞네. 1년에 1, 2기가 계산한 거 아까 맞네. 오케이. 사용자 1명. 로드 에버리지. CPU 널널하다는 거. CPU. 로드 에버리지가 CPU 로드를 말해요. 컴퓨터가 시작된 지 얼마나 지났는지. 여기는 42일 지났다라는 거고. 현재 사용자. 로드 에버리지. CPU 평균 작업량. 최근 1분 동안 평균, 최근 5분, 최근 15분. 널널해요. 널널해. 0.06, 0.02, 0.00. 이 문구가 좀 애매모호해서 약간 수정했는데 이 로드 에버리지 값이 뭘 의미하냐면 CPU 코어 한 개당 스레드의 평균 숫자인데 1분 평균, 5분 평균, 15분 평균이에요. 그래서 얘를 참 이거 Q 하면 죽는데 왜 Q가 안 눌러지냐? 이 화면이 왜 목통이 됐지? 다시 들어왔는데 1분 평균 0.07, 0.06, 0.02, 0.00 뭐 그러니까 CPU 계산식이 이거예요. 코어 수 나누기 스레드의 평균 수 1분 동안 그게 0.04 이 퍼센트가 아니고 그냥 나눈 거예요. 이게 퍼센트가 아니고 그러면 1분 동안 CPU 코어 이게 아마 CPU 코어가 한 개일 거야. 한 개일 거예요. CPU 코어는 한 개고 1분 동안 스레드가 평균 0.03개였다라는 거죠. 왜 0.1로 나오냐면은 잠깐 실행되고 끝나니까 CPU가 할 일이 아예 없었다는 게 대부분은 0이었다는 얘기죠. 잠깐 있었는데 잠깐 실행되고 끝나고 1초 동안 하나 있었고 나머지 59초 동안은 없었다. 그런 의미죠. 널널한 거예요. 이게 1을 넘어가면 좀 CPU 코어가 계속 일하고 있는 거죠. 쉬지 않고 뭐라도 일하고 있는 거죠. 1을 넘어가면. 2를 넘어도 그렇게 빡센 건 아니야. 코어가 놀지 않고 계속 일하고 있다는 건데 한 2도 넘어가고 3도 넘어가면 CPU 코어에 비해서 스레드가 이제 많은 거죠. 그래도 괜찮아. 왜냐면 대부분의 그 스레드가 입출력 위주이기 때문에 아무튼 0점으로 시작하면 굉장히 널널한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실행시키는 게 통신 위주, 데이터베이스 위주이기 때문에 입출력 위주지 CPU가 일할 일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서버 CPU 부하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거 사실은 안 봐도 돼. 널널해요. 프로세스 숫자. 메모리 숫자가 중요하지 뭐 프로세스 숫자야 뭐. CPU 이거 안 봐도 되고 넘어가죠. 이 정도 걱정할 만큼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그 서버 지금 상태에 대해서 궁금한 건 디스크 혹시 부족하지 않은지인데 이게 40 이렇게 보면 H 옵션을 줘야 45기가가 주어졌는데 지금 5.7기가밖에 안 썼으니까 널널하죠. 1년 내내 디스크 용량 걱정 한 몇 년 동안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메모리 자 메모리 램 부분은 대충 1기가 0.9기가인데 0.3기가 정도 남아 있고 수엠 메모리 또
2기가 줬는데 1.2기가 남아있고, 뭐 반절 넘게 여유 있는 거죠. 스왑하고 메모리하고 합친 게 전체 메모리 용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반절 넘게 남아있어. 지금 MySQL 돌리고 있고, 톰캣 돌리고 있고, 톰캣의 프로젝트 한 개인가 두 개인가 올렸고, 마이바티스 데몬도 하나 띄웠고, 이게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 지금 프론트엔드 프로젝트는 어차피 용량 안 차지해요. 엔진엑스, 톰캣 하나에다가 아무리 많이 프로젝트 여러 개 설치해도 메모리 용량 차이가 미미해요. 그래서 스탠드얼론 프로젝트, 스탠드얼론 톰캣이 메모리 면에서 유리하고, 인베디드 톰캣, 지금 마이바티스 1 같은 것을 방금 데모으로 하나 만들었죠. 그런 걸 몇 개 더 만들면은 그만큼 메모리가 차지할 텐데, 어쨌든 지금 반절 넘게 남아 있으니까, 즉 이런 식으로 서버 만들어서 여러분이 백엔드 프로젝트 한 서너 개, 프론트엔드 프로젝트는 뭐 열댓 개 운영해도 전혀 프론트엔드 프로젝트는 어차피 웹브라우저에서 프론트엔드에서 돌아가잖아. 서버에서 안 돌아가. 프론트엔드 프로젝트는 사실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백엔드 프로젝트가 문제지. 그런데 지금 프로젝트를 두 개인가 두세 개 정도 깐 정도가 되는데, 두세 개 정도 MySQL도 돌아가고 있고, 근데 뭐 메모리가 반 넘게 남았으니까 메모리 용량 부족 걱정 안 해도 된다. 단 그 이유는 수왑 메모리를 2기가 잡았기 때문이고, 수왑 메모리를 안 잡으면은 죽어요. 부족해요. 확실히 부족해서 죽어요. 오케이. 넘어가죠. 자바 메모리 설정, 톰캣 메모리 설정. 이렇게 최소 크기, 최대 크기를 줄 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 시작할 때. 톰캣 같은 경우는 요 파일 들어가서 요 파일에서 이걸 이렇게 입력하면 돼요. 그리고 이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뭐 굳이 안 해도 돼요. 관심 있으면 이대로 하면 된다는 거고. 지금 여러분은 메모리를 늘려줘야 되는지 줄여야 되는지 그것도 아직 모르지. 그래서 사실은 이거부터 공부해야 되는데, 요 내용 말고 여러분이 이거 공부하고 있는 백엔드 개발자라면은 요거 하기 전에 뭘 공부해야 되냐면, 자바 가비지 콜렉션 이거 공부해야 돼요. 이거 기술 면집에서 물어봐요. 자바 가비지 콜렉션. 검색해 보면 기술 면집에서 꽤 물어보는, 물론 연봉 많이 주는 회사에서는 꽤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검색해 보면 많이 자료가 나올 거예요. 왜냐면 많이 물어보니까. 그래서 여기 읽어보고 공부해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나도 이거 어딘가에 강의 노트 만들어 놨는데 찾겠다. 자, 아무튼 공부하기 바라고, 요거 공부하고 나면은 이거 설정 부분이 이해 갈 거예요. 그래서 이 자바 메모리 설정은 자바 가버지 콜렉션 공부한 다음에 하는 거예요. 자바 가버지 콜렉션을 공부하면 메모리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 정도 영역이면 부족한지 아닌지 알게 돼요. 오케이, 뭐 그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아까 여기 자바 명령에 이렇게 설정하면 된다고 그랬죠? 공부하고 하길 바라고. 오케이, 여기까지. 마칩시다.